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이 162편인데 내년도에 교회선이 재개통한답니다. 이 재개통하는 그 교회선은 원래가 능곡서부터 어디입니까? 의정부까지 10개 역사인데 이 중에서 6개만 임시로, 잘 들어놓으세요, 임시로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역이 어디냐? 의정부도 아니고 또 송추, 일영도, 장흥도 아니고 대곡역이에요. 우리나라에 4개 철도가 지나가는 역사가 있을까요? 별로 많지 않을 텐데 아마 대곡역이 유일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대곡역이 콜업을 4개 역사가 지나가는데 어떤 분은 5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4개입니다. 4개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4개가 지나가면서 가장 관심이 있는 이 대곡역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요? 다만 이 강의 내용은 저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할 때 참고로 하시라라고 하는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선을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단 한 가지, 옛날에 놀러 다닐 때, 이제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놀러 다니던 교회선, 기타 치고 다니던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선은 수도권 순환철도예요. 여러분들 9개 지금 지하철인데 지하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환승역이 있는 고리로 동그랗게 도는 2호선 때문이죠. 자, 여러분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가 탄생하게 돼요. 그럼 탄생하게 되면 뭐냐? GTX가 A 노선도 있어, B, C, D 노선까지 확정이 됐고 이제 E 노선, F 노선이 나온다는데 이걸 연결해줘야 되는, 고리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노선이 필요한데 이게 수도권 순환철도, 그 중에서 한 구간이 교회선이에요. 이 교회선은 무슨 옛날에 의정부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수도권 순환철도의 한 구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또 지금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선이 2004년도에 끝나서 철도가 안 다닌다? 아닙니다. 1년에 서너 번, 4~5번씩은 열차가 다닙니다. 주로 밤에 다니고 그랬는데 군용열차가 다녔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열차가 다녔어? 그러면은 다시 개통할 수가 있네. 그래서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고양시장, 3개 시장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지금 우리 돈 가지고 임시로 개통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2024년도 내년도나 후년도까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임시로 다녀보겠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임시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다만 교회에서는 철도는 전부 역세권 지역은 여러분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늘 얘기하죠. 전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신 대곡역이라든가 일영역이라든가 이러한 역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린벨트 안에 있는 역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순환철도예요. 이 순환철도에서 바로 파란 글씨를 봐보세요. 창릉신도시,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시흥광명신도시, 병점신도시, 교산신도시, 왕숙신도시, 바로 뭐냐? 3기 신도시를 갖다 뺑 두르고 A, B, C라고 여기 적혀져 나와 있죠. A 노선, B 노선, C 노선, 그 다음에 D 노선, E 노선, F 노선까지 나오게 되면 이거를 전체를 연결하는 노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빨간색은 이미 철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이 딱 3개가 남게 돼요. 근데 3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2개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열차가 다니고 있다라고 그랬죠. 군용열차가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다만 시설 개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가 없는 구간이 2군데가 있어요. 2군데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남양주에 가면 별내역 있죠. 별내역에서 우이 쪽으로 고산직으로, 의정부 고산 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은 여기는 별가람이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이 별가람역인데 이 별가람역에서 어딥니까? 자, 의정부 고산지구를 지나서 의정부 경전철이 나오는 탑성역이라고 아시죠? 요 구간 4km 정도, 3.2km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위에 있는 구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는 소사 원시선 아시죠? 원시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수인선,
수인선의 어디입니까? 한양대학교 여기 있죠? 이 구간만 또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수도권 순환열차는 다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두 개 구간에 그 중에 한 구간이 교외선인데 교외선이 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아까 얘기한 세 개 시장 군수가 시장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먼저 지금 개통을 하자. 우리가 돈을 내놓고 개통을 하자. 이래서 개통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10개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능곡역은 순환철도가 여기에 대곡에서 어디입니까? 소사로 가서 내년도 개통, 금년도인가 내년도 개통이죠. 이게 돼가지고 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노선으로 넣는 분인데 그건 아닙니다. 순환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5개의 역세권이 아니고 4개의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10개 중에서 지금 얘기한 6개를 하는데 파란 색깔만 보시면 돼요. 대곡, 원릉,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일영, 장흥, 송추, 의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6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보실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새로 역사가 생기는 건데 관산동의 관산역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삼화역과 그 다음에 경민대역이에요. 이 3개의 역사는 철도를 이설하지 않고 새로 신설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역사 하나만 지으면은 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시장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나와서 하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게 삼화역이에요. 삼화역은 어떻게 되냐? 이게 장흥 공공주택지구에 이게 29만 평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발표했는데 100만 평이 안 돼서 신도시로 못 들어간 거예요. 다만 여기는 10,000명 정도인가 뭐 7,000명인가 제 기억이 좀 빠끔빠끔한데 여기 대규모 인구가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대규모 인구가 사는데 여러분 지축동 아시죠? 지축역 바로 산 너머가 지금 얘기한 삼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입니까? 일영역하고 벽제역하고 사이에 있는데 바로 그 철도 밑에다가 뭘 합니까? 삼화 공공주택지구에서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 이게 생기게 되는데 우리 땅꾼대학에서는 이거를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외선 일지를 우리 땅꾼대학의 교재 총람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 임시 개통이기 때문에 원래 철도가 개통이 되게 되면 거기를 다니는 객차를 갖다가 발주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발주가 안 되고 어디에 됩니까? 그동안에 퇴역시킨 디젤 열차 있죠. 디젤 열차를 디젤로 가는 게 아니고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 배터리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세냥을 갖다 다니게 되는데 이제 왕복 교행을 갖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12개 역사에서 13개 역사예요. 그래서 능공을 빼서 그랬는 건데 이 중에서 대곡, 원릉, 일영, 장흥, 송추, 의정부 6개 역에 정차가 예정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건 아까 얘기한 임시라고 그랬죠. 그럼 2025년이나 아니면 2026년 최후에 가면은 수도권 GTX 구간이 웬만큼 완성이 되는 2030년도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외선에 투자하시는 분은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보면 되고 1차로 가시적으로 나온 건 2026년 앞으로 2, 3년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뜨게 되겠구나. 이걸 갖다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 45분 걸릴 예정이고 평일에 24회 다니고 주말에 16회가 다닐 예정으로 돼 있다라고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대곡 역세권을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이 대곡 역세권을 설명을 드릴 때 그쪽에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저놈 좋은 얘기 해주네 최고야. 근데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들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투자하실 분은 어떤 내용을 갖다고 검토해야 되는가 보세요. 자, 대곡 역세권입니다. 경의선 단위죠. 3호선 단위죠. 교외선. 아까 얘기한 교외선이 순환선이라고 그래서 순환선, 그 다음에 GTX 쓰죠. 포러블 역세권이에요. 포러블 역세권에 대단하죠.
그런데 바로 옆에 능곡원당 기존에 택지 개발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원능지구, 지축지구 모두에서 기존의 택지 개발이 끝났죠. 그런데 현재 삽질하는 게 창릉 신도시가 240만 평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유로 가다가 보면 일산 신도시를 오른쪽으로 쳐다보고 올라가다가 보면 뭡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땅들, 치장물들 다 철거했죠. 이게 장항동 일대 개발인데 110만 평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신도시 그러면 어때요? 지금 얘기한 대로 분당하고 일산 신도시죠. 근데 처음엔 같이 출발했는데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배드타운의 대명사가 어디로 걸린 거예요? 고양시로 걸린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뭐냐? 그린벨트죠.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상 과밀억제 권역이어서 산단 하나 제대로, 일산 산단, 고양 산단 위에는 산단도 제대로 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자, 똑같은 과밀억제 권역에 들어가서 개발도 못했다가 난리난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인천경제자유구 아시죠? 송도, 청라, 영종지구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를 갖다가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되신 분들의 새로운 공약을 건 게 우리도 경제자유특별법 가지고 특별하게 개발을 하자. 바로 뭐냐, 일반 법령 가지고는 개발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JSD 이니셜 딴 거예요. J 장항, S 송포, D 대화. 자, 장항 송포 송포 대화지구를 열면 약 840만 평의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자. 그래서 배드타운에 대한 누명을 벗자 이러면서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고양시가 100년 대교를 했을 때 대공 역세권 한다고 100년 대계가 되는 거 아니야. 창릉 신도시가 100년 대계를 고향에 먹거리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장항동 일대를 110만 평을 개발해도 안 된다 이거야. 경제자유구역이다 목숨 걸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오케이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부서에서 오케이 하는 것만 나오는데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또 대공역세권이 개발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대공역세권의 개발이 당겨진다 라고 보시면 된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잘 유념을 하세요. 지금 얘기한 요게 대공역세권이에요. 순위가 네 번째예요. 창릉 신도시가 1등이야.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장항지구, 장항 공공주택지구 이쪽에 110만 평 개발이 2순위예요. 그 다음에 3순위가 경제자유구역. 그러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땅권대학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대공역세권 개발 지금 얘기한 우리 땅권 청남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54만 평. 그런데 여기서 항상 보는 건 근거를 잘 보세요. 지역개발 지원법이라고 있어요. 이 지역개발 지금 얘기한 공공주택 특별법도 아니고 무슨 또 도시개발법도 아니고 지역개발 지원법. 그러면은 이게 딱 생각나는 게 남양주에 가면은 뭐 돼요? 양정역세권 동일한 거예요. 알겠어요?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 전부 근거로 하셔야 돼요. 우리 땅권대학 회원 여러분들은 청남 교재에 보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무슨 법이냐? 도로는 도로법이냐? 아니면 국토계획법이냐? 도로도 두 가지 법령 가지고 지금 도로 개설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재부에서 2019년도에 KDI에 지금 얘기한 대로 예타조사를 했는데 이게 1위 나와야 되는데 1의 절반인 0.5도 안 나온 거예요. 0.491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철도시설관권리공단에서 우리는 안 하겠어. 그리고 개발 사업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계획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LH는 집을 짓는 회사들이야. 근데 고양시는 아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일거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의견이 서로들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봤어요. 자, 내 시행자 구성이 LH 들어오려니까는 주정거리고 있죠.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은 나 빠질래 그러고 빠졌죠. 그 다음에 방식은 또 뭘로 갈 거예요? 개발 규모는 뭘로 갈 거예요? 이게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복잡다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죠. 그 다음에 땅값이 너무 포러블 역세권, 그 다음에 뭐 이게 저 GTX가 들어간다 뭐 한다 땅값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LH는 주택사업을 하겠다. 고양시는 자족도시, 일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고양시의 사업순위에서도 밀리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내부 요인으로 2019년도 예타조사할 때 0.1이 나온 게 아니고 0.5에도 아닌 0.491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장께서 금년도 2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금년도 하반기로 지금 얘기한 예타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나가겠다라는 개발 방식을 위주를 주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복잡한 법령에서 저 공공주택, 그 다음에 지역개발, 그 다음에 장항, 이게 도시개발법, 법령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걸로 갖다 보시고, 그 다음에 주거지 개발을 했을 때 기반시설이 철도 하나뿐인 거예요. 순위에서도 밀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업부터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봐보면은 우리들 땅꾼대학에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오셔서 땅꾼대학에 다음에서 검색어 한번 쳐보세요. 요거는 저희들이 바로 뭐냐면은 미얀마에다 직업학교를 지어서 기증을 해줬는데 코로나하고 군사 쿠데타 때문에 이같이 이제 소수 인원, 현재 인원이 들어가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전국 어디든지 토지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